그리고 계속적으로 더 이제 노력을 해서 더 고성능 칩을 계속 만들어서 하나씩 계속 올라간다? 엔비디아나 다른 회사의 칩을 대체하겠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쏟아붓는 비용이 사서 쓰는 것보다 싸다. 싸다. 예. 얼만큼 비싸게 받아먹는 네. 거야 진짜 엔비디아가. 그래요. 안녕하세요, KBNC 최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엔비디아가 이제 블랙엘 플랫폼 발표하면서 이제 AI 하드웨어 이제 수성 전략이 들어갔다고 얘기하셨는데, 반대 진영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을까도 한번 살펴보자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뭘 발표했는지를 네. 이제 PC를 사용하시는 관점에서 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왜 엔비디아가 그런 제품을 발표했고 그 발표의 속도는 뭔지, 왜 그런 전략을 썼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원래는 거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전략에 대해서 다른 업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네, 촬영일 기준으로 이틀 전에 네. 인텔이 가우디 3 발표했고요. 네. 메타에서 NPU 발표했고요. 네. 구글에서 CPU 발표했고요. 네. 지금 블랙을 발표하자마자 반대 진영에서 우후죽순 제품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회사들의 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칩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범용 GPU 계열을 봐야 되고요. 네. 하나는 이제 특수 NPU 두 개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네. 현재 지금 엔비디아에 대응하는 AMD 제품이 MI300 계열. 네. 그래서 MI300, MI300A, MI300X. X. 네. MI300X가 23년 12월에 발표했어요. 작년 겨울에. 네. 대략 성능은 H100에서 B200 사이. 거기에 어느 구간에 있어요. 그 사이에 어느 구간은 그 사이에 어느 구간에. 네. 예. 뭐 추론 성능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막 이런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냥 그거 무시하고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회사가 인텔이죠. 그쵸. 예. 인텔은 제품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어떤 게 있나요? 하나는 폰테베키오. 예. 이게 이제 아크의 서버용 칩이잖아요. 현대 인텔의 데이터 센터 GPU라는 네.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데이터 센터 GPU예요. 그쵸. 이름이 데이터 센터 GPU. 인텔 데이터 센터 GPU. 이게 플렉스 계열이 있고 맥스 계열이 있거든요. 네. 플렉스 계열은 좀 이제 저가형 제품이에요. 그리고 맥스 계열이 좀 고가형 제품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100 수준. 아. 예. 뭐 어디서는 A100보다 높고 어디서는 A100보다 낮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A100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그 두 번째 제품이 가우디라는 제품이에요. 갑자기 요즘에 가우디 얘기가 막 나오니까 네네. 그럼 가우디가 폰티베키오인가? 맞아요. 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니고요. 가우디는 인텔에서 2019년 인수한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예. 하바나랩스. 예. 이스라엘 회사예요. 이스라엘 하면 뭔가 연상되는 게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하려면 전쟁 아닌가요? 그 이스라엘 뻘소리였고요. 네. PC 좋아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네. 인텔 이스라엘 연구소, 네, 그쵸. 예. 코어. 네. 그 가우디 1은 모르셔도 되고요. 네. 가우디 2가 22년 5월에 출시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제품은 성능은 A100에서 H100 사이 어딘가에 있다. 뭐 조금 더 뭐 어디서는 높고 어디서는 낮게 나오고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근데 충격적인 거는 TDP예요. A100이 TDP가 현재까지 알려진 게 400W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H100 TDP가 700W예요. 네. 예. 인텔 가우디 2가 200W입니다. 그러니까요. 엄청 네. 적게 먹죠. 전력이 A100의 반이에요. 예. 그런데 TSMC 7나노예요. 그러니까 우리 PC 기준으로 해석하면 전성비가 장난이 아니죠. 하늘을 뚫고 올라가요. 예, 전성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격이요, A100보다 싸요. 제가 알기로는. 유지비도 적게 들겠네. 싸고, 유지비 적게 들고, 성능도 나름 괜찮고, 그러니까 그것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하바나랩스에서 만든 칩이 두 개예요. 네네. 하나는 트레이닝용 칩이 있고, 하나는 추론용 칩이 있거든요. 네네. 트레이닝용 칩이 가장 이제 쉽게 얘기하면 범용 칩, 미 가우디 2라는 칩인데 성능은 A100에서 H100 사이 어딘가에 있는데
전성비가 반이거든요. 네. A100에. 그러면 전성비로 맞추면 A100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가격도 거의 A100의 반값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공간 대비 성능비만 무시하면 쑤셔박아서 박을 수 있는 GPU 성능으로는 얘가 더 좋아. 그렇죠. 이제 다음이 가우디 3인가요? 네, 이제 가우디 3가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이거 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뭐 마침 이제 어제 발표를 해서 네. 조금 더 제가 준비한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이것도 칩넷이에요. 네. 칩도 붙였죠. 네. 블랙엘하고 똑같아요. 네. 블랙엘이 칩 2개 붙였잖아요. 네. 가우디 3도 가우디 2 칩을 2개 붙인 거예요. 가우디 2는 TSMC 7나노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 TSMC 5나노예요. 네. 그럼 칩 성능도 올라가긴 했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더 적은 면적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때려박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우디 2 기반의 코어를 네. 더 많은 트랜지스터로 늘려서 그렇죠. 그래서 그걸 2개를 칩넷으로 붙였잖아요. 네. 그럼 기존보다 역시 또 2배 이상. 2배 이상이죠. 네, 그렇게 나오겠죠. 네. 이제 블랙엘하고 똑같아요. 메모리는 HBM2E예요. 3가 아니고. 3는 아니네요. 네, 왜 2E를 썼을까요? 수율이 안 나와서? 아니요. 그러면요? 이거는 싼 게 강점이야. 아, 비싸니까 단가가. 네, HBM3 비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타협을 해서 싼 거 박은 거야. H100이 45,000달러죠? 네. 25,000달러 정도 할 거예요. 네. 그 HBM 얘기하면서 2.5D 패키징 하면서 버려지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비싸다 그랬잖아요. 수율이 안 나와서 비싸다. 네, 수율이 안 나오고. 왜냐하면 그 불량 나면 다 폐기하는데 폐기하는 거를 엔비디아가 부담을 하니까. 그렇죠. 이것도 폐기하는 칩은 다 인텔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죠. TSMC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고성능 HBM을 쓸수록 가격이 폭등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25,000달러에 팔아가지고 내가 남는 게 없잖아. 그렇죠. 네. 인텔 입장에서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포커스가 가성비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야 되니까 2E.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HBM2E가 대역폭이 좀 낮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포스가 GDDR6X 썼는데 네. 라데온이 GDDR6 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가격을 싸게. 네. 똑같아요. PC에서 우리가 똑같네요. 보는 거랑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가격을 포커스를 맞춘 제품이고, 근데 성능이 현재까지 발표한 걸로 보면은 H100에서 B200 어딘가. 인텔이 발표한 자료에서 뭐라고 했냐면 H100에 비해서 가격 대비로 5배가 뛰어나요라고 얘기했어요. 5배요? 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발표 자료에. 가성비가 5배 그러니까 뛰어나다. 뭐 싸다는 얘기예요, 그 칩이. 네. HBM2E를 128기가 달았어요. 네. B200이 192기가인가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도 가격 싸움 해야 되니까. 비싸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가우디 3가 TDP가 굉장히 좋아요. 2도 좋았잖아요. 네. 이 제품은 TDP가 400W예요. 네. 근데 경쟁하는 제품이 H100에서 B200 그렇죠. 그 사이 어딘가. 네. H100이 700W거든요. 네. B200이 1000W예요. 네. 근데 400W예요. 그러면 2개 박으면 돼요. 그러네요. 2개 가우디 쓰면은? 2개 박으면 B200보다 뛰어나요. 네. 그러네요. 네. 전성비로 볼 때는. 되게 지금 웃긴 게 인텔에서 만든 아크 계열. 네. 네, 결정적인 문제가 뭐죠? 전성비가 안 좋아요. 네, 전성비가 안 좋고. 여긴 반대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가우디 3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포커스는 TDP가 H100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전성비 좋은, 그 다음에 HBM2E로 가성비에 신경 쓴, 그리고 칩 가격 자체도 H100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그래서 발표하자마자 네이버가 이거 쓸 거야 라고 발표했죠. 그래서 그거를 인텔이 동시에 발표했잖아요. 네네네. 클라우드 회사별 GPU 점유율 네네네. 거기 보면 텐센트도 인텔을 현재 지금 쓰는 게 1%고요. 네. 요 회사도 6%예요. 인텔 점유율이. AMD가 MS가 14%고 AWS가 7% 가까이 나오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적지만 인텔도 지금 굉장히 가성비로 승부하고 있어요. 다음이 MPU 계열인가요? 네, 이제 MPU 계열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몇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데 네. 나머지 다 모르셔도 되고요. 네네. 이제 현재 지금 가장 독보적인 거는 아마존에서 만든 거. 네.
칩이 두 개예요. 네. 트레이니움하고 인퍼런시아하고. 네. 네. 인퍼런시아는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트레이니움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요. 그렇죠. 예. 트레이니움은 훈련용 칩이에요. 예. 인퍼런시아는 추론용 칩이고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 훈련과 추론이 뭐가 다르냐,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용도별로 칩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범용 GPU를 어디서 많이 쓰냐면 트레이닝 할 때 많이 써요. 훈련할 때. 훈련용. 훈련용으로 많이 쓰는데 그 범용 GPU에 대응하는 칩이 트레이니움이고 네. 추론용 칩이 인퍼런시아가 있는데 네. 추론에서는 오히려 추론용 칩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추론 비용이 4분의 1 나온다라고 네네네. 얘기했던 그렇죠. 것도 요 분야예요. 아. 그 전성비나 가성비나 어떤 전체 CTO, 토탈 코스트 면에서 훨씬 더 저렴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알려진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 마속 거. 예, 마이야. 아, 마이야. 예. MS의 마이야라는 칩이 있는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마이야는 성능이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메타에서 만든 거. 예. MG야. 이것도 얼마 전에 나온 거죠. 이것도 4월 10일 날 발표했어요. 선거하는 날. 이거 찍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데 나가는 거죠. 예, 이것도 선거 날 발표했고요. 네. 마크 주커버그가 한국에 와서 네네네. 삼성하고 만나서 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하고. 밥 먹고 뭐하고 삼성하고 협력하고 해서 네. 이 칩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여기에 네. 이제 삼성 관련된 기술 네. 들어가고 뭐 그렇게. 근데 요 MC야도 사진이 나왔거든요. 이게 네. 보시면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퍼런시아나 트레이니움 같이 고성능 칩은 아닌 것 같고, 요것도 마이야급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이거를 쓸 데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쓸 데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투입되는 전력과 그거를 사서 쓰는 비용 대비해서 만드는 게 더 싸다는 얘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계속적으로 더 이제 노력을 해서 더 고성능 칩을 계속 만들어서 하나씩 계속 올라간다? 엔비디아나 다른 회사의 칩을 대체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쏟아붓는 비용이 사서 쓰는 것보다 싸다. 예. 얼만큼 비싸게 받아먹는 네. 거야, 진짜 엔비디아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구글에서 만든 TPU. 구글에서 TPU를 발표하고 있고요. 이거 네. 발표한 지가 좀 됐어요. 네네. 이번에 나온 게 5세대. TPU 5세대.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선거날 4월 10일 날 발표한 게 악시온이라는 이건 CPU 발표예요. CPU 발표예요? 네. CPU인데 요것도 이제 NPU가 들어가 있는 CPU. 네. 근데 요 정도만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전반적인 NPU 계열들이 성능이 그렇게 좋거나 뭐 범용 GPU에 비해서 성능이 뛰어나거나 뭐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진 않은 것 같고 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가성비. 쉽게 얘기하면 두 개예요. 하나는 가성비, 네. 하나는 전성비. 그쵸. 전력을 엔비디아가 적게 먹는다. 사다 쓰는 가격이 엔비디아보다 싸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반대 진영의 전략은 엔비디아보다 더 성능이 낮더라도 네. 코스트가 적게 드는 칩을 많이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데서는 그걸 쓰겠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 비중을 어떻게든 간에 줄이겠다. 네. 앞에서 먼저 얘기해 주신 범용 GPU 계열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핵심이 성능 경쟁인가요? 그렇죠. 범용 GPU는 어쨌든 범용 GPU에서 엔비디아랑 경쟁하는 업체는 크게 인텔과 AMD거든요. 그렇죠. 성능을 올린다는 거를 좀 더 뜯어서 보면 얼만큼 작은 면적에 얼만큼 많은 트랜지스터를 때려박을 수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는 칩 하나의 다이가 생산 수율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칩을 계속 키워서 그렇죠. 더 낮은 공정을 써서 얼만큼 많은 트랜지스터를 때려박아서 성능을 극대화할 것이냐. 그게 현재까지의 성능의 핵심이었죠. 근데 제가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바뀐다. 칩넷. 그래서 대세가 바뀌었다. 네, 대사가 바뀌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칩넷으로 가고요. 이번에 인텔 가우디도 칩넷이고요. AMD MI300은 이전부터 칩넷이었어요. 네. 네. AMD의 칩넷과 엔비디아의 칩넷이 성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엔비디아의 칩은
빅칩이잖아요, 어쨌든. 네. 빅칩을 2개를 붙여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블랙웰이죠. 네. AMD의 칩은 작은 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현 방식이 좀 다르죠. 그렇죠. 예. 이런 어떤 빅칩을 칩내서 할 것이냐, 작은 칩을 칩내서 할 것이냐, 어떤 게 더 효율이 좋느냐의 싸움. 그래서 최종적으로 칩을 만들었을 때 전력을 덜 먹고 성능을 더 극대화할 수 있고 제조 단가를 더 적게 할 수 있느냐. 요 싸움이에요. 네. 앞으로 엔비디아가 우위를 점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그 절대적인 우월함은 하나의 빅칩을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은. 예. 근데 이제 이것을 빅칩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빅칩과 비슷한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것이 AMD가 MI300으로 이미 입증했고요. 네. MI300이 이게 TDP가 750W인데 네. 성능은 H100보다 훨씬 뛰어나요. 음. 예. 그리고 어쨌든 구현했잖아요. 그렇죠. 빅칩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걸 AMD가 이번에 입증한 거거든요. 단점은 이게 전선비가 좋지 않다는 거. 그게 지금까지 단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것만 해결하면 얼마든지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어요. 칩 하나를 좀 더 빅칩을 쓰면. 그럼 또 B200급 나오는. B200급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는 엔비디아가 가진 기술적 우월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인텔이나 AMD에게. 우회할 수 있는 방법. 예,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네. 물론 그걸로 인해서 제조 단가가 더 증가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어차피 칩 자체가 비싸니까 상관없어. 만들 수만 있으면. 이 가우디도 빅칩을 2개 썼어요. 엔비디아랑 같은 전략이에요. 네. H100보다 훨씬 더 뛰어난 칩을 만들었어요. 근데 가우디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TDP가 굉장히 좋잖아. A100이 400W, 가우디 3가 400W, H100이 700W인데 H100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구현했어요. 앞으로는 범용 GPU는 이 절대 성능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칩넷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성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는 모른다. 물론 그것이 전성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제조 단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앞으로는 성능 경쟁에서 비슷한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MPU는 그러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범용 GPU는 그러니까 얼만큼의 성능을 구현할 것인가가 범용 GPU의 컨셉인데 MPU는 좀 성격이 달라요. MPU는 범용 GPU보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을 낼 수 있느냐가 키포인트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효율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그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시려면 몇 가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먼저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뭐냐면 자료형 문제거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현재 지금 일반적으로 AI 트레이닝과 추론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자료형은 현재는 대부분 FP16이에요. 네. 8비트를 처리하는 것과 32비트를 처리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빨라요? 8비트요. 그죠?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AI를 이거를 돌려서 모델을 만들고 이거를 추론을 하는데 너무 많은 자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와 비용과 시간과 네. 이 그 서버 가격, 네. 자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좀 효율화할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그러면 자료형을 단순화하자. 네. 그래서 기존에는 FP16을 썼어요. 16비트를 썼어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근데 이거를 8비트, 6비트, 4비트로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낮추면 문제가 생겨요. 자료형을 복잡한 걸 쓸수록 정확도가 올라가요. 그렇죠. 뭐 데이터를 더 많이 쌓아놓은 걸 쓰는 거니까.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선명해지잖아요. 그렇죠. 밀도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비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선명해져요. 그래서 정확도가 올라가요. 근데 낮은 자료형을 쓸수록 정확도가 떨어져요. 화면이 뭉개지는군요. 그러니까 화면이 뭉개지는 거예요. 자료형을 적은 걸로 모델을 100만 번을 돌려서 질문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와. 네. 엉뚱한 답을 해. 그럼 200만 번 돌리면 되잖아. 그렇죠. 2배 돌리면 되죠. 그죠? 네. 200만 번 돌리면 되잖아. 그러면 정확도가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요 밸런스예요. 자료형을 낮은 걸 쓰면은 훈련을 더 해야 돼요. 자료형을 높은 걸 쓰면 훈련을 덜 해도 돼. 그러면 어떤 게 더 효율이지? 그렇죠. 요 사이에서 그렇죠. 그걸 가늠해야 되네요. 요 밸런스. 그래서
그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지금. FP16, FP8, FP4, 인티저 4, 인티저 8 같은 게 계속 나오는 문제가 이것 때문에. 근데 무작정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낮춰서 적당하게 훈련을 더 돌리면 비슷한 정확도가 나오면 그걸 찾는 거예요. 계속 어디가 가장 효율의 최적화 구간인지를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예.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지금 기술 흐름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훈련과 추론이야. 좀 아까 두 개로 나눠주신다고 예. 했죠. 제가 아까 아마존 거 얘기하면서 훈련과 추론을 따로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단순하게만 그냥 이야기할게요. AI를 만들려면 훈련을 하고 추론을 해야 돼. 그렇죠. 예. 훈련은 학습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계속 거기다가 학습을 100만 번을 시키잖아요. 근데 추론은 학습되어 있는 거에다가 툭 하고 날리면 나오는 게 추론이잖아. 그렇죠. 이 두 개를 분리하는 거예요. 추론은 학습보다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 추론은 가벼우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가벼운 칩을 만들어서 추론에만 쓰게 하면 비용이 덜 들겠네? 그게 인퍼런시아예요. 그래서 인퍼런시아가 엔비디아 GPU 대비 추론 비용이 4분의 1 나온다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해서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모델 가지고 추론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분리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 칩을 두 개를 따로따로 만들어요. 트레이니움하고 인퍼런시아하고. 그래서 두 개 비용도 달라요. 그래서 엔비디아 GPU 하나를 가지고 학습도 하고 추론도 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전력이 너무 많이 써.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분리해서 엔비디아 GPU는 학습하는 데만 쓰고 추론할 때 뭐 쓴다? 인퍼런시아. 인퍼런시아 쓴다. 그러면 비용은 엔비디아 대비 몇 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런 거예요. 전반적인 흐름은 학습과 추론을 분리하는 추세예요. NPU 쪽은. NPU 쪽은. 어허. 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엔비디아도 못한 뭐 효율 624배 달성한 AI 반도체 국내에서 개발했다 막 이런 거 나와요. 네네. 그거 다 추론용 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학습용 칩이 아니에요. 트레이닝을 잘 안 한대요. AI 쪽에서요? 예.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안 건데 네. AI 쪽에서 요즘 트레이닝을 많이 안 한대요. 이미 뭐 너무 많이 돼 있나?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이미 자료가 거듭거듭 쌓여 있고. 그러니까 가져다 쓰는 거야. 얼마나 정확한 것만 가져오느냐가 싸움이구나. 네. 그러면 내가 AI 서비스 하는 사람이면 추론 다 트레이닝을 해서 만들어 놨잖아. 네. 만들어 놓고 내가 가져다가 나는 추론만 해. 인퍼런시아 써서. 그러면은 비용이 훨씬 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쓸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학습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학습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서비스하는 업체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뭐 한다는 업체들이 많은 거 다 대부분 다 이제 여기에. 추론 관련된 기술 가지고만 한 거구나. 그러니까 학습된 걸로 만들어진 모델을 갖다 써고 추론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추론할 땐 나는 엔비디아 GPU가 필요해요? NPU가 필요해요? NPU가 필요해. NPU만 가지고도 충분한 거야.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AWS에서 인퍼런시아 점유율이 14%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누가 개나 소나 AI 기술 쓴다 뭐 이런 게 다 이쪽 이런 거구나. 그걸 만들어진 모델 가져다 쓰니까. 이게 NPU 쪽이 이제 핵심이구나. 네. AI 서비스로 엔비디아 걸 써서 서비스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정도로 팔아야 돼, 가격을. 그걸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무도 안 쓸 거라는 거야. 왜? 이거는 지포스하고는 달라.